네,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 네, 요 교과 1주차 강의 2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요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배우고 또 특히 색조 화장품이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며 거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고 또 어떠한 그런 과정을 갖다 거쳐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지 또 색조 화장품을 갖다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또 어떠한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갖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처음에는 화장품의 기초 기술. 자, 화장품이 우리가 1학기에는 기초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제조도 해봤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원료에 대한 거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죠. 예, 이번 학기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제 색조 화장품도 마찬가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의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화장품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화장품의 기초 기술은 바로 어떠한 제품이든 기초 화장품이든 색조 화장품이든 거기에 바로 이 계면활성제가 이제 쓰인다는 것이죠. 예, 계면활성제. 이 계면활성제는 영어로 surfactant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surface active agent. 그래서 SAA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줄여서. 자, 바로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계면 또는 표면에 흡착해서 계면의 물성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한 문자 내에 친수성인 부분, 보통은 이렇게 성냥개비의 머리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색깔이 이제 파랗게 나타나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친유성인 부분, 성냥개비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그래서 기름과 친한, 예, 그 유성 성분과 친한 친육성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을 우리가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모형으로는 성냥개비처럼 저러한 형태의 모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바로 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수성 성분이죠. 그 다음에 유성 성분 또는 오일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잘 섞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물과 오일만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갖다가 이제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밀도가 크니까는 밑으로 깔아놓고 오일의 경우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오일인 경우는 유기성 오일인 경우에는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계면활성제는 친수성인 부분과 또 친유성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친수성인 부분은 물 쪽으로 향하고 친유성인 부분은 오일, 즉 유성 성분 쪽을 향해서 저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막 교반을 하게 되면, 즉 저어주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저어주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왜 그 콩나물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넣어서 감기 들고 그랬을 때 이제 먹었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먹다가 장난으로 막 이렇게 뭐 숟가락이라든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젓기도 하잖아요. 막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오일이 잘게 쪼개지죠. 그렇죠? 분산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교반을 해주면, 휘저어주면 오일이 잘게 쪼개져서 물 위에, 그쵸? 수상 성분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골고루 분산이 돼요. 흩어지게 되면은 그때 또 이 계면활성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어쨌든 계면활성제는 성질이 친수성인 부분과 친유성인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는 성질이 친수성인 부분은 물 쪽을 향하고 친유성인 부분은 오일, 즉 유성 성분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진
오일 방울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친수성인 부분은 바깥에 있는 물 쪽으로 향하고 친유성인 부분은 오일에 있는 쪽으로 향해서 저렇게 몸통을 담건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미세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갖다 이룬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마이셀 혹은 미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바로 이렇게 계면활성제의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수상 성분과 또는 유성 성분 이런 것들이 잘 혼합이 되도록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은 화장품의 3대 주요 기술의 바로 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장품의 3대 주요 기술을 우리가 보통은 가용화, 유화,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할 가자에다 용, 녹을 용자예요. 마치 녹아 있는 것처럼, 녹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준 그런 형태예요. 근데 조금 전에 오일을 물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잘게 부수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오일을 둘러싸고 저렇게 계면활성제가 둘러싸고 있겠죠. 저렇게 만들어진 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셀 혹은 마이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용화의 경우에는 물에 녹기 어려운 오일 성분의 가용화제, 계면활성제입니다. 가용화 작용을 한 경우는 가용화제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용화제에 의해서 투명하게, 왜? 저렇게 미세한 오일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저 미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데 그러한 미셀들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빛이 그냥 투과해서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형의 것들이 화장수 또는 젤이나 에센스 같은 경우가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가용화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스킨이라든가 또는 토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용화 유형의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유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는 기름유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여기서 유는 모유, 우유할 때 젖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젖빛처럼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즉 우리가 모유나 우유 같은 경우는 흰색을 갖다 띠잖아요. 왜 흰색을 띠느냐? 조금 전에 수상과 유상을 갖다가 같이 이제 혼합을 잘 했는데 수상의 유상이 흐트러지면서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왼쪽의 형태예요. 그래서 수상이 연속적으로 대부분의 상을 차지하고 그 안에 유상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오일이 워터에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오일 인 워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OW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OW형 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연속상이 이제 수상인 경우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입자들이.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저기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계면활성제가 만든 저 미셀의 크기는 굉장히 커요, 입자가. 입자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빛이 투과를 못해요. 쟤네들이 이렇게 딱 있을 경우에. 투과를 못하고 어떻게?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사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반사를 하게 되면 빛이 남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그 색을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우리 눈에서는 하얗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모유나 우유도 그래서 이제 흰색을 갖다 띠는 거죠. 하얗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이가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것은 빛을 다 반사시켜서 그렇다. 빛을 다 흡수하면 검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막 내리면 눈이 막 쌓이면 빛이 거기 부딪혀서는 남반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이 있겠지만 눈 내릴 때 이렇게 팔뚝에 하나 떨어진 눈 결정을 보면 투명해요. 얼음 결정이라서. 그쵸? 그렇지만 걔네들이 막 쌓여 있으면 하나만 있을 경우에 투명하게 보이지만 막 쌓여 있으면 빛이 남반사가 되기 때문에 희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유나 모유처럼 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젖빛의 형태의 물체처럼 된다 그래서 유화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일이 많은 형태예요.
유상 성분이 많은 형태의 물이 오히려 이제는 뚜문뚜문 분산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둘러쌀 경우에는 저렇게 돼 있죠. 오일이 많고 그 안에 물이 뚜문뚜문 있다 그럴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water in oil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의 유화 형태는 WO 타입의 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물에 섞이면서 백색으로 하얗게 보이는 그러한 혼탁 형태를 갖다 나타내고 빛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반사를 하고 그러게 되는 저때 만들어진 저 마이셀 형태를 갖다 띄고 있는 입자의 크기는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 저 가용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0.1에서 1마이크로 정도. 그렇게 작은 형태를 갖다 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화 제품의 경우에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고요. 분산의 경우에는 고체 입자인데 고체 입자가 수상이나 유상과 같은 액체에 분산이 되어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물에 있을 때는 물 쪽으로 머리를 두고 꼬리 쪽은 고체에 묻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의 고체 입자가 안정된 형태로 분산이 잘 골고루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물 또는 오일 성분의 미세 고체 입자가 분산제에 의해서 안전된 형태로 균일하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분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유형들이 바로 현탁 화장수, 즉 액상 파운데이션 또는 마스카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또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액상 혹은 로션형 메이크업 베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화장품의 이제 3대 주요 기술이고 바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색조 화장품에도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 기술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렇게 수상의 오일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OW형 에멀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유상의 수상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이 오일상에 분산이 됐다 그래서 워터 인 오일 그래서 WO형 에멀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은 하나의 밑셀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이렇게 OW형 에멀전의 경우는 이제 저런 형태를 갖다 띌 테고요. 저기서 동그란 성냥개비인데 약간 휘어진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저게 바로 이제 계면활성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WO형 에멀전의 경우는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띄고 있겠죠. 그렇죠? 안쪽에 수상이 오일상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는 이런 모양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분산, 특히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분산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고체 입자들이 흐트러져 있냐 하면은 보통 OW형 유화 상태에서 저렇게 까뭇까뭇한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것이 이제 피그먼트, 알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경우겠죠. 또는 W형 형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오일상에 수상이 분산되어 있는데 수상에 잘 녹는 그러한 고체 입자들이 저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형태에 있겠죠. 잘 녹는다 그럴까? 거기에 잘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계면활성제의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느냐, 안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즉 수상을 감싸고 있느냐, 또 유상을 감싸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해본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색조 화장품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구현이 되느냐? 특히 이렇게 다상 에멀션 같은 경우에요. WOW 다상 에멀션. WOW는 뭐예요? 물이 오일 안쪽에 이렇게 드문드문 퍼져 있는데 바로 또 그 오일들 방울은 다시 제일 밖에 있는 물 쪽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수상이 있는데 거기에 오일들이 둥둥 떠 있는데 가만히 오일을 보니까 그 안에 또 다시 오일 속에 수상이 존재하더라. 수상의 입자들이 존재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료를 안정제와 더불어서 수상에다가 잘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안료가 잘 풀리겠죠. 그렇죠? 예, 그 걔네들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예, 거기에다가 이제 WO형 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WO형 유화는 예, 저게 이제 오일에다가 수상을 풀었다는 얘기니까 저렇게 풀려 있는 수상을 안료를 잘 풀어놓은 수상을 오일에다가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오일이 많이 있는 상태에 안에 수상, 즉 안료가 들어가 있는 수상이 저렇게 이제 흩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요렇게 되어 있는 W5형, 예, W1O형의 에멀션을 이번에는 물에다가, 수상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밖에는 수상, 그 다음에 오일상이 있는데 그 오일 안에는 다시 예, 수상에 녹아있는 그러한 이제 이를테면 예, 안료들이 이렇게 담긴 그런 형태의 WOW 형태의 다상 에멀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바로 이러한 유형으로 우리가 분산 제품인 색조 화장품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분체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분체 성분인 체질안료, 백색안료, 또 유기착색안료, 무기착색안료, 합성 고분자 분말과 같은 고체 입자들이죠. 고체 분말들. 이런 것들은 또 입자들이 고르게 안 돼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합을 하면서 분쇄를 하게 됩니다. 아주 미세 분쇄를 하면은 쟤네들이 골고루 잘 섞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합제는 탄화수소, 유상 성분이죠. 유지, 에스테르, 실리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요. 얘네들을 또 바인더로 이제 분무 혼합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조색, 색깔을 갖다가 이제 잘 원하는 색으로 맞추게 되고 그 조색을 하는 연후에는 이제 방부제라든가 보습제, 산화방지제, 추출물, 향료 등등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또 한 번 혼합을 하고 예. 그리고 혼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미세하게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성형 이제 틀에다 넣어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컴팩트 같은 경우는 동그란 데다 넣기도 하고 그죠? 예.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네모 컴팩트도 있죠. 그거는 이제 네모형의 틀에다가 넣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립스틱 용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약간 예. 동글동글하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성형을 하고 그리고 제품 포장해서 이제 출시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되겠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갖다 이제 보여준 거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은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예. 대략적으로 주차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주차는 강의 계획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하고요. 예, 오늘뿐만이 아니라 첫 주차는 이제 강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조를 어떻게 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몇 명 없어서 한 조에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실험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차에는 색조 화장품의 정의나 조별 세미나를 갖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베이스, 액상 파운데이션 또는 크림 파운데이션과 같은 예, 페이스 메이크업들, 그쵸? 예, 베이스 메이크업을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갖다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을 갖다 또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립 메이크업인 립스틱, 립 글로즈, 예, 그리고 혹은 여유가 된다면 립 틴트 예, 이런 정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중간 평가, 예, 우리 이제 시험은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이라든가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했다면은 그에 따르는 그런 이제 평가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후반부에도 마찬가지 어떠한 이제 실험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지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주로 이제 눈 화장품인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고요. 또는 이제 아이브로우, 예. 그리고 거의 끝 부분에서는 이제 네일 에네멀이라고 하는 예, 손발톱 화장품. 마찬가지 포인트 메이크업이죠, 그렇죠? 앞쪽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 크림 파운데이션 요
여기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포인트 메이크업인 이런 유형을 갖다 대략 한 주제는 10개 정도, 혹은 조금 진행이 빠르게 되면은 11개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강의 주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도저히 뭐 호전이 안 돼서 학교에 올 수가 없다. 예, 그런 상황이면 또 이제 또 바꿔야 되겠죠, 계획들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후반부에는 실습 위주, 전반부는 이론 위주, 이렇게 이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참고 문헌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몇 분의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지은 현대화장품 이론 및 제조 실습, 이런 건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발표 자료나 오늘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참고 자료 자체 구성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할 테고요. 그 밖에도 김주덕 교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지은 책인 신화장품학이라고 하는 책, 또는 향장품 제조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요. 프레그런스 저널이라고 하는, 여기에 실렸던 이런 이제 자료들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 인용을 하고, 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다른 강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수업 자료는 기본적으로 LMS에다가 탑재를 시킵니다, 제가. 그리고 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여기에도 마찬가지 PDF 파일로 업로드 하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 LMS 여기다가 파일로 동시에 제출해달라는 거, 우리 1학기와 같습니다. 예. 평가는 보고서, 출석, 실험 성실도, 기타, 예, 이런 것들 반영을 해서 하게 될 테고요. 사정상 수업이라든가 출석 수업 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 저한테 모바일 폰, 휴대폰으로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연락처, 예, 있으니까는 언제고 연락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첫 시간이지만, 예, 우리 색조 화장품 개발 및 제조 실험과 관련된 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라서 빨리 끝내고 싶었었는데, 이게 LMS 시스템이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봤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